항목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항목문이 없어졌다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별 엄청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다만 이제 중요한 파트라는 거. 왜냐면은 시작이 파격적이죠. 이거는 특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특징적인 표현은 다른 작품을 엮여서 나올 수 있다. 혹은 굳이 다른 작품을 엮지 않더라도 문제로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지금 뭐 만그인지 반그인지 이런 언어유희적 표현 나 문단에서 계속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어유희적 표현이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나와요. 그렇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언어유희적 표현은 이제 기본적으로 웃음거리를 만들겠다라는 거 말장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당연히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봉산탈춤이 떠올라야지. 봉산탈춤 거기는 진짜 해악 거의 한 문장에 해악 하나, 한 문장에 풍자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당연히 걔네랑 이제 엮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내용상 대신 차이점이 있는 거죠. 황만근은 뭐야 이게? 풍자의 대상이에요? 황만근이? 아니죠. 계속 해악 위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봉산탈춤에서는 풍자도 있고 해악도 있고 계속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 줄거리가 결국에는 봉산탈춤은 끝까지 놀리는 거야. 그렇죠? 끝까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초반에 해악적인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황만근이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은 독자들이 알게 되는 무언가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악이라는 거의 특성이 뭔데? 그 약간 좀 불쌍한 대상을. 그치. 그러니까 연민이랑 동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여기서 해악이 쓰였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쓰였나인 거야. 여기서 황만근 여기서 해악을 왜 썼겠어요? 그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하려면은 독자들이 황만근이라는 캐릭터에게 감정이입뿐만 아니라 친근감까지 느껴야 이게 더 극적일 거 아니야. 작가 입장에서 쓸 때. 그래서 해악을 쓴 거죠. 그냥 단순히 이 황만근이라는 캐릭터에게 뭐랄까 이 죽음에 대해서 비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굳이 해악을 쓴 거야.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죽는 캐릭터는 되게 많은데 해악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비극적으로 죽는 캐릭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럼 얘는 왜 해악이다가 비극으로 가는 걸까? 이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그거 딱 집어가지고 이제 문제 내는 거예요. 그 교집합들이. 그 다음에 그래서 반근이라는 별명 이거 뜻이 뭐래요? 그러니까 이제 반편이, 그러니까 이제 반밖에 없다, 뭐 지능이 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건데, 그래서 그렇게 놀리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게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분위기가 전혀 심각하지 않죠. 분위기가 전혀 심각하지 않고 왼쪽에 2장의 반응 보시면 없어진 것을 더 별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걸 이제 물어본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왜 여기 날개 문제로 달려 있겠어? 중요하니까 달려 있겠죠. 그럼 왜 중요하겠어요? 이걸 너네들이 이해를 해야 황만근이라는 인물에 대한 빌드업이 잘 되거든. 너네 그 주간지에서 전우치전 풀었던 거 혹시 기억합니까? 올레디에서 거기서 문제 중에 임금의 대답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는 게 있었어. 근데 내가 거기 해설에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게 임금의 리액션을 쓴 이제 물어봤는데 사실은 전우치에 대해서 얼마나 빌드업을 잘했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했거든요. 이게 딱 그거야 지금. 이장이랑 여기 누구야? 재석 씨, 황재석 씨, 그 다음에 황동수 씨 반응이 어때 지금? 별로 그냥 개의치 않잖아, 그치? 그럼 이게 그냥 정보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뭐야? 황만근이라는 캐릭터가 이 마을에서 어땠구나 이렇게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뭔가 정보가 나왔을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황만근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같은 원리인 거야. 그거랑. 그러니까 이제 전우치도 일종의 이제 전기형 소설이었던 거고 이것도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고전에서 얘기하는 전형 소설이라고. 그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만약에 외부 지분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고전 소설이랑도 엮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형태로 봤을 때 현대 소설보다 고전 소설에 더 가깝긴 해요. 그 메시지 전달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만 빼면. 그래서 걸기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걸기 대회가 뭐야? 그 농성하는 시위하는 거야, 시위하는 거고. 대여섯 명의 황실, 집성촌이 뭡니까? 그 성씨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조금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가족이 그러니까 준가족이야, 준가족. 여기 이제 사람들은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보시면 핵심 1번에 황만근의 생일을 추적하는 구성 방식의 발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게 돼 있잖아. 그럼 너희들이 이런 정보가 나왔을 때 가져야 되는 그 태도는 이걸 읽고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요. 왜 이런 설명이 왜 가능한가를 나한테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가상의 유치원생에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자습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니들이 가상의 유치원생에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사실 확인 문제는 안 틀려. 내 장담한다 진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애 추적하는 구성 방식의 발단 효과적 이게 왜 그러겠어요? 황만근이 없어졌다고 시작했으니까 뭐야? 사건 틱 던지는 거잖아. 그럼 뭐겠어요? 이제 파헤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파헤치기 위해서 황만근의 생애를 이제 뭐랄까 하나하나씩 이제 짚어가겠죠. 그럼 그게 이제 전개가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지. 그다음에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2장이 여기 지금 보시면 다 문단 세 번째 줄. 민 씨는 2장이 골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흘기 지금 뭐야? 이거 너네가 시험장이면 만약에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어야 되냐면 갈등 시작 이렇게 반응했어야 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따지는 거야? 이 민 씨가 왜 하필이면 황만근이냐 이런 거죠. 지금 다른 사람 많은데 여기 모이는 사람 다 농민일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리을 밑줄 그어져 있는데 바로 위에 보시면 이 대사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게 민 씨 의견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스토리 진행의 핵심이기도 해. 이 대사가. 그래서 고장난 경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지금 보면은 내사 이게 밑에 미음의 밑에 보면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의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기운기를 타고 언제 오고 말고 자빠졌나 이러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이 파란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제 물론 알 수 있지만 없더라도 니네가 혼자 읽으면서 이 생각 해야 돼. 왜 가능할까 이 생각이? 음. 그러니까 이게 왜 어쩌는데? 실제로 경욱이 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뭐야? 지는 편하게 하면서 황만근은 경기 타기 쉽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약간 지금 구조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운기를 탄 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뭘 상징하는 건데? 부조리 뭘 상징하는 거야? 경기가요. 어.
뭐 부조리함도 많은데 여기서 지금 스토리상으로 걸기 대회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장이 한 건 뭐예요? 민사무소에서 뭐 의논하고 뭐 이런 거죠? 그치? 그럼 너네 머릿속에서 경운기 타는 건 이제 걸기대회 가는 건데 그럼 봐라 마을 이장이죠. 마을 이장으로서 얘가 중요해 하면은 당연히 둘 다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사건의 시급함이나 위험성을 봤을 때 이거 하는 게 맞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솔선은 수범이라는 그 가치관에 맞는 거거든요. 얘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읽을 때 대사 읽으면서 얘 근데 이장인데 이렇게 얘기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 얘는 그러면은 얘는 지금 힘든 일 싫어하는 애구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읽으면 된다고. 근데 이거를 그냥 대사 하나 정보 하나로 받아들이면 이 생각을 못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신 대비하면서 너네한테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거 못 풀까봐가 아니에요. 이거 말고 여기서 써야 되는 분석 방식을 생판 처음 보는 작품에서 못 써먹을까봐 난 그게 걱정인 거야. 여기 나오는 문제는 그냥 자소평가지 몇씩인 풀고 한 복습 열심히 하고 문제 맞추면 그냥 무조건 맞춘다니까? 근데 그거는 가봤자 2등급이야. 높게 가봤자. 그 다음에 트럭 타고 갔다. 경운기 따고 갔으면은 늦었을 거다. 가니까 비가 와서 오는 사람도 몇 없더라. 소리만 몇 번 지르고 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여기 밑에도 적겠지만 날씨가 비가 왔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파란색 설명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읽을 때 어떻게 이거 어떤 사고 과정으로 읽어야 되냐면은 이 갈등을 아까 내가 갈등에서 여기서 갈등이 일어났네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지금 황만근이 없어진 이유에 대한 갈등이구나 라는 거를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끌고 계속 쥐고 있었나 하잖아. 황만근이 없어졌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걸 쥐고 있어야 여기서 이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것만 쥐고 있으면 자습서만한 분석을 니네들이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그 처음 보는 작품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그래서 내가 그 정규 커리큘럼에서 강조했던 게 이제 계속 잡고 있어야 된다. 장면 끌고 와야 된다. 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장이 걸기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건넨 말은 무엇인가? 걸기대회에 꼭 참석하라는 것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단순한 문제지만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장이 황만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리고 황만근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장이? 황만근한테 왜 가라고 한 거야, 지금? 황만근한테. 그냥 가서 우리 입장을 밝히자. 음. 과연 그런 순수한 의도였겠어요? 아니지. 여쭤보면서 먹어봐라. 아니지. 너무 그게 되려면 황만근이 이장을 좁혀다가 했었어야죠. 안 그랬잖아. 그게 뭐야? 이용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거야. 다른 농민들은 위험한 거를 싫어하고 자기처럼 이 힘든 거를 솔솔수범하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황만근 뒤에서 나오시면 얘는 이제 힘든 일 앞서서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얘기해봤자 안 갈 거 알고 있고 황만근은 이런 거 가라고 하면은 말 잘 듣는 성격이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근이라고 부를 만큼 만만하게 봤으니까 그래서 가라고 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장에 대한 캐릭터 빌드업을 하면서 황만근에 대한 캐릭터 빌드업이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른쪽 볼게요. 민씨의 특징과 역할. 외지이님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투리를 쓰지 않은 밑줄 끄시고요. 객관적으로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밑줄 해가지고 이 세 개를 딱 링크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부터 이미 이 공동체랑 성격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민씨의 대사와 이장의 대사가 둘 다 황만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내용이 다르겠죠. 그럼 이제 이게 입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은
그 문제에서 이거 낼 수 있다라는 거야. 같은 인물을 두고 황만근에 대한 대사나 혹은 여기서 쓰인 소재 밑줄 찍어 놓고 민씨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차이점 분명히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공통점도 있을 수 있거든. 이해돼요? 공통점 뭐예요? 황만근의 행동으로 옮기는 그 외적 부분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태도가 다르잖아, 얘네들 지금. 그쵸? 그거는 되게 편하게 잡아내기 쉽지 않은 거여서 문제로 자주 냅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을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거의 이 다른 관점에서 보는 그 인물은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인물의 태도를 알고 있으면 그 본 황만근이라는 캐릭터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중요한 소재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죠. 그게 이제 그 소재로 작동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밑에 고장난 경운기예요. 밑줄 끄세요. 고장난 경운기.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만큼 이야기에 중요한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주요 소재거든요. 혹은 많은 걸 함축하거나 상징하고 있는 소재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고장난 경운, 그것도 그냥 경운기가 아니라 고장난 경운기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황만건이 여기서 이제 뭐 결의 방침대로 뭐 경운기가 아니라 뭐 그 이번에 지프에서 나오는 신형 랭글러를 타고 갔다 그러면 이제 내용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봐. 2장 여기 밑에 차이점으로 딱 짚어놓은 게 뭐야? 뭘 타고 갔는지를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중요한 소재인 거야. 트럭이랑 경운기 두 개가 중요한 소재인 거야. 많은 걸 담고 있는 소재인 거야. 그래서 밑에 시대적 배경을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이게 지금 이 시대적 배경, 보통 시대적 배경이 있으면 이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작품들은 보통 딱 대응이 되거든요. 보기에서 준 정보랑 작품 안에 있는 소재 혹은 인물이랑 대응이 될 수 있어. 지금까지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뭐랄까 농촌의 현실, 뭐 절박한 심리 이런 게 이제 딱 지금 2장이나 혹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 혹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귀농한 사람들 중에 이제 민 씨가 그 역할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보기를 문제를 낸다라는 거는 보기에 나오는 상황이랑 작품에 있는 상황을 대응시키겠다는 소리야. 대놓고 이거는 아시겠죠? 이거 제가 어웨이크의 정규 커리큘럼 때도 말씀드렸던 거고, 너는 그 수능 특강에서 수능 여기 사용 설명서에서 EBS 오피셜로 박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배경 나왔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단어가 뭐랑 매칭될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 오른쪽 문제 8번 있잖아요. 네. 댐댕이를 풍자하고 있는 어디 잠깐 8번 1번. 인물 됨됨이 그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겨 먹은 거, 행동, 말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긴 한데 인성이랑 조금 다른 뉘앙스인 게 조금 더 외면적인 뉘앙스가 있어. 인성은 내면 위주인 거고 됨됨이는 인성이긴 한데 조금 더 겉모습에 치중된 느낌?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여기서 그게 이 설명이 성립되는 단서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단서 이유를 내가 자꾸 찾으라는 이유가 너네가 단서 이유를 모를까봐 그런 게 아니고요. 단서 이유 찾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작품에서 찾으라고. 왜냐면 여기서 지금 반근이는 돼지고기 관광에서 안 보이더라 이러잖아. 이게 왜 1번의 근거가 되겠어요? 그 방구애가 돼지고기 돈만큼 생겨서. 아니지. 그러면 이거는 풍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사실관계를 얘기한 거잖아. 왜 이 설명이 되냐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돼지고기 먹는 만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어. 좀 과장된 표현해가지고 풍자를 하는 거. 과장이면 무조건 풍자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억지로 깔려고 해가지고 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정규 커리큘럼 때 계속 했던 짓거리를 떠올려봐. 뭐 있어 항상 내가 앞에 있는 단어나 상황에서 근거를 찾았죠. 지금 황망은 어떻게 됐는데? 아니 지금 이 사람들한테 없어졌잖아. 없어졌는데 뭐래요 지금? 방근이는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안 보이다.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놀리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근데 지금 상황이 놀릴 상황이야 이게 지금? 아니지. 그러니까 얘 된데미가 글러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야 돼 1번에서.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단순히 이제 왜냐면 문제 푸는 걸로 대비하는 게 너네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작품이 있으면은 내가 문제 줘서 대비할 수 있는 거는 너네가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이 각각의 사실에 대한 얘기들이야. 물론 내부 지문 있는 거 내가 섞어놨지만 많지 않다고요. 대부분이지 않다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니네 쓰면 이거 어떻게 붙일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너네도 몰라요. 그쵸? 그럼 이제 경우에서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너무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작품을 독립적으로 그냥 사실관계 파악 점검 정도 할 수 있는 거야. 니네가 해야 되는 건 요 파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 풀면서 머리를 굴려야 대비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장. 국도를 갈 때는 여러분이 한꺼번에 경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인다면서 허참. 이게 여기 지금 이제 민 씨가 지금 이제 따지는 이유 근거 중에 하나가 나왔죠. 지금 지들끼리 정한 거였어. 그쵸? 뭐라 정한 거야? 근데 지금 안 지킨 거죠. 아침부터 바빠서 불러내놓더니 사람 말을 알아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꼬리 만드는 거 아래 나왔나? 지금 누구 맹구로 반동발행을 하나?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 왕근의 머리처럼 머리가 반쪽가리 때가리. 그렇지. 그러니까 절반이 됐냐 이거지. 누구 맹키로. 그러니까 너 만근이처럼 너도 지능이 절반이 됐냐 이러는 거야. 반편 누가 반편입니까? 지도전에 하는 사람들이 정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양보 입고 자가용 타고 가는 사람 오고 방침대로 경기하는 사람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그래서 손해를 보고 약속받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이제 민 씨가 묻고 있어요.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마을에서 젊은 축에 젊은 축에 드는 영석이 황영석은 만근이가 벽돌을 찍고 어쩌고저쩌고해서 분열을 퍼내면서 부재를 알게 되었다. 100만 원 준다 해도 이런 데는 안 아낀데 똥냄새 어쩌고 모르겠구만.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황만근이 100만 원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자기도 아는 거예요. 아는데 이제 그냥 뭐랄까? 체감이 아니지. 체감을 못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존중이나 배려가 딱히 없었으니까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황만근이 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인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어디건 찾고 있고 여신호인도 부재를 알게 되었고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공통의 분류장으로 가져가서 공평하게 나누자. 이게 지금 문장 보면은 작가 의도가 보이죠. 그렇죠? 공통의 분류장으로 공평하게 나눠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분배를 할 때 공평하게 분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쨌든 걸음이니까. 홍영석이랑 비교를 하고 있고 특히 여신노인처럼 혼자 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더 자주 가져다 드릴게요. 주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석이가 부재를 느낀 거.
여신오인이 부재를 느낀 거, 밑에서 아이들이 부재를 느낀 거 이제 다 다르죠. 그럼 이제 너네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이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서 황만근의 캐릭터 특성이 나오는구나 까지 하면은 이제 그냥 이제 적당히 뭐 국어 할 줄 아는구나, 한국어를 할 줄 아는구나 정도고요. 황만근의 부재를 눈치챈 계층이 너무 다양하다 정도까지는 해놔야 돼. 영석이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 마을 사람들이겠죠. 농사를 하고 그리고 조금은 이기적인 면도 갖고 있는. 그쵸, 우성아? 그리고 노인은 뭐야? 여신노인은 약자야 여기서. 그쵸? 그러니까 남편 맞나? 남편을 잃고 혼자 몰려 있으니까 약자인 거야. 그리고 밑에 아이들도 알게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인물이 알게 된 거는 그만큼 다양한 계층에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입법에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이 돼. 이거 진짜 중요한 파트인데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밀줄 끄어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우성이 세수하고 오고. 빨리.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황만근이 매사에 공정이나 공평을 티를 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를 정도였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왜 판단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멍청해 보이고. 그렇지, 그거지. 왜 남들은 안 하는 일 제가 하고 똥 푸는 일 제가 하고 있고 남들은 안 하는 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쟤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일, 손해가 되는 일 판단을 못 하나 보다 이랬는데 실제로 뭔가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렸을 때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그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데 혹은 이득 손해를 가릴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황만근도 알기다. 황만근과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면서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봐요. 왼쪽에 두 번째 질문에 서술자가 직접 소개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되어 있죠. 밑에다 쓰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 계층, 여러 종류라고 해야 되나? 여러 종류의 인물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재를 느끼게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황만근이 하던 선행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만큼 뭔가 이제 쉽게 말하면 뭐랄까 좀 그만큼 착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 아이들만 부재를 느꼈다거나 여신오인만 부재를 느꼈다거나 황영성만 부재를 느꼈다고 하면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황만근은. 그렇죠. 아이들에게 만약에 느꼈으면 얘는 그러면 아이를 좋아해서 착한 일이고 이렇게 해서 이해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얘가 중요한 파트인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장의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나게 이거는 뭐 그냥 당연히 알 수 있을 건데 밑에 이제 간접적인 방식으로 황만근의 면모를 드러내면 여기도 밑줄 그어주세요. 이게 지금 다분히 의도적인 거야. 다분히 의도적인 건데 이제 너네가 해야 될 건 이제 무슨 의도가 담겨 있는 건가예요. 민 씨가 지금 황만근을 편을 들면서 근거로 삼는 게 뭐야? 여기 대사도 있잖아. 황만근을 두둔해 주는데 왜 이 황만근이 좋은 사람이야 혹은 황만근을 방어해주고 두둔해주는 얘기가 어떤 것들이야 주로? 이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혼자서 다 그치. 그러면 봐. 그것만 포인트야? 앞에 덧붙인 말이 있잖아. 뒤에 카메라 조심하고 우성아. 굳은 일도 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거.
그 위에 봐. 경운기 위에 봐. 경운기 위에 뭐라 그래요? 거기요? 그러니까 시위하드, 그러니까 보면은 시위더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하면서 여러 사람이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밑에 보시면 지도자나 하는 사람들의 방침을 점수 그대로 해야지 이러잖아. 그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 이게 문학 작품에서 인물 분석이 참 중요한 이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황만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영석, 그 다음에 여씨 노인,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해가지고 이 세 계층이 다 다른 계층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잖아. 민씨도 거기 포함인데요. 민씨는 약간 성격이 달라. 영석이랑 여신호이랑 아이들이 보여주는 만근이의 장점 뭐냐면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랑받았다예요. 민씨는 뭐야? 만근이가 지금 자기를 도와줘서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방어해 주는 거야? 뭐야? 그냥 착해가지고. 아니야. 지금 봐봐. 만근이 그렇게 착하는데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지금? 근거가 뭐야? 만근이 실드 쳐주는 근거가 뭐냐니까? 인간적인 애죠. 아니라니까. 어디 있어 인간적인 애정이 여기?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는 그 대비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대비도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장으로 대표되는 이기적인 거랑 이제 대비되는 것도 맞거든요. 더 중요한 게 있어. 민씨가 황만근을 방어할 때 왜 이렇게 착한 만근이를 이렇게 못되게 대했나 이게 아니야 지금. 얘를 방어할 때요 철저하게 논리를 자꾸 들이밀잖아. 논리를 들이미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정인 거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애정인 거고, 이거는 민씨는 이장이랑 이 만근이 실드 치면서 자연스럽게 이장이랑 만근이가 대립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드 치는 근거를 보면은 다 뭐야? 다 논리적인 근거야. 그쵸? 지도자가 이걸 해야 되는데 만근이가 했다. 이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가가 얘기하는 건 뭐야? 만근이가 단순히 착하고 애정이 있다가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마지막에 밑에 보면은 그 마전개에서 맨 밑에서 한 두 번째 줄 정도 보면 우리 아까 읽었던 것 중에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입법에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라고 돼 있죠. 분쟁 종식시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안 쉬워요. 이 농촌에서 분쟁을 종식시키는 게 안 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얘는 착하고 애정이 있는데 뭐라 해야 될까? 지혜로운 거야. 그치? 공평도 맞아요. 공평도 맞아. 근데 지혜로우니까 공평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딴 애들이 못 잡아내는 건 이거라고. 지혜롭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민 씨가 얘기를 할 때 근거를 논리적인 근거로 삼는데도 설명이 자꾸 되는 거고, 작가가 여기서 판단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대목을 넣은 게 이런 이유인 거예요. 이거 빨리 쓰세요, 빨리. 안 쓴 사람. 그럼 이 지혜롭다라는 저 단어를 포인트를 잡으려면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부재를 느낀 데에서라고. 그러니까 단서가 어딨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민 씨가 근거를 댄 부분인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혜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일부러 이거 분류한 거예요. 분리를 한 거야. 착하고 애정까지는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 민 씨가 논리를 기준으로 만근이를 실드를 쳐줄 수 있는 이유가 만근이가 지혜롭기 때문인 거지. 근데 그 영석이랑 여씨랑 아이들은 만근이가 무시하지 않아요? 만근이가? 만근이를 무시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무시한 그걸 떠나서 여기서 부재를 알게 되었다 돼 있잖아.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근데 그게 어떻게 애정이에요? 음, 애정이 좋아하는 거 아니 뒤에 근거가 나오잖아요. 영석이가 그 부재를 느낀 이유는 뭐야? 똥푸다 그랬어요. 그치? 여신호인이 부재를 느낀 이유는 아니 여씨는 조금 애정이긴 한데 걸음을 다 지내한테 그래, 그러니까 그럼 조금 더 준 거잖아요. 약자한테 되는 얘기는 하는 거고 아이들은 왜 알게 된 거예요? 소꿉장난하다가 황망근한테 가서 말싸움하다가 물어보면 다 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아 그러면 이 지혜가 아이들 얘랑도 연관성이 없진 않네요. 없진 않아. 일단 중요한 건 저 지혜로운 면도 있구나를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사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거에 너무 꽂히지 말고 멍청한 게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착한 것만은 아니다. 뭔가 알고 본인의 뜻에 의해서 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긴 해요. 이건 이제 내가 지금 글로 써야 되니까 저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고. 그래서 저게 지혜롭다 저 얘기는 보편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해석이 그러니까 포커싱이 잡혀 있는 해석은 아니야. 근데 저런 면모가 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습서에 있는 얘기 계속 이것만 하면 내가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밑에 되어 있고 여기 마을 사람들 있네. 황만근가를 중얼거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노래를 불렀다. 그럼 이제 이 황만근가 사람이 애정도 많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영향력도 컸다라는 거겠죠. 인플루언서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황만근가는 이렇게 부른다. 황하고 뭐 만근하고 뭐 이렇게 부르고 백분 찌원 역근 팔분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어요. 반근하면서 정서가 녹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지혜가 아니고 윤리라고 해야겠다. 이게 정확하다. 도덕이랑 윤리랑 좀 다르거든요. 도덕은 그냥 말 그대로 착한 걸 얘기하는 거고 윤리는 리가 붙잖아. 그러니까 원리 같은 거야. 그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원리, 행동해야 되는 원리 같은 건데 윤리적이다가 맞겠다. 왜냐면 지혜롭다라는 단어는 너무 지적인 뉘앙스가 강조돼서 윤리적이다가 맞을 것 같아요. 그 만졌으면 한마디에서 네. 그 여기 가에서 제시된 항목들과 음. 항목근의 우스꽝스러운 말투를 통해 해학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어. 근데 여기에 그 우스꽝스러운 말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백분, 찌번, 역근 이러잖아요. 이게 그 항목근이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100번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100분이라고 읽는 거고 10원인데 찌번이라고 읽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황은 성이래요. 어쩌고저쩌고 민씨는 두 가구밖에 안 되고 새로 생긴 마을이고 황원근 아버지는 저는 죽었고 어머니는 그때 이미 그를 배고 있었는 유복자의 말씀. 이거 너희 유복자가 뭔지 알아? 네. 뭐야?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음. 아버님이 태어나지 않고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알아 너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좀 싫은 거야. 내가 심할설서를 내가 지금 썼던 이유가 이건 쓰고 있거든요. 곧 나오는데 이거 자습서가 무슨 유복자임을 알 수 있으면 이러면 유복자를 누가 어떻게 알아요? 유복자를 사랑이 어디 나와요? 설명할 거면 다 해주던가. 사문단에서 네 번째 줄. 유복자 와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유복자랑 개념에 정의가 없긴 한데 그러니까 이 애들이 어떻게 알아? 그다음 밑에 어쨌든 만근이나 산에서 이제 이름을 받았대요. 그래서 천국지를 병풍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두고 사찰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이래요.
천곡이란 이름의 계곡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고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모아 한 곳 사는 곳이 바로 신대리이다. 이쯤에도 황만근이라는 이름이 곧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을 알 수 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소설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게 시였으면 거의 만근산이랑 황만근을 거의 지금 동일시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뿌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만근산이 어떻게 생겼고 마을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황만근이 딱 연상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황만근이 한 끼의 상을 2번 차리고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 메고 집으로 돌아왔고 성실하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지극정성으로 챙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효자겠네요. 그 다음에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포정의 업에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흔히 얘기하는 뭐 도축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체 작업을 하려면은 아무나 못 한다라는 거예요. 황만근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리도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어머님한테 고기를 챙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고기를 아예 잘 다루게 되었다. 희한할세 바보가라고 하면서 말을 붙입니다.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서 조화를 시킬 줄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좀 바보가 아니고 천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능만 마을 사람들이 그냥 개빡치고. 방금 너네가 보인 이제 그게 작가가 의도한 거죠. 착하고 애정 있고 윤리적이고 공평하니까 바보 아니잖아. 다르잖아요. 얘네가 바보인 거야. 얘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반어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 뭐 바보처럼 사는 게 뭐 마음이 편하다. 뭐 이런 그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황만근 그러니까 바보처럼 표현이 되는 황만근도 이렇게 사는데 이장이나 쟤네들 하는 꼬라지 이렇더라. 이런 식인 거죠. 서술이. 그럼 밑에 볼게요. 예, 옆에 볼게요. 만근사는 마을 사람들의 삶의 근원임. 이거 밑줄 그으세요. 만근사는 마을 사람들의 삶의 근원임. 밑줄 그으세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고난도 문제를 내고 싶다면 여기서 밑줄 그어놓고 황만근이랑 만근산의 특징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고전시가 너네들이 잘 모르는 거 5개 해놓고 이제 동일시하는 식으로 은유하거나 혹은 이제 비유하거나 상징하는 식으로 고전시가 됐든 현대시가 됐든 모르는 거 5개 탁탁 해놓고 이 밑줄 끈 두 뭐랄까 시어 혹은 말의 관계와 유사한 것은 이런 거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내신에서는. 그래서 밑에 우스꽝스러운 말투를 통해 그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한과 동시에 황만근과 달리 이해타산적인 말투는 풍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머니랑 아들에게 효심도 깊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점점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치관과 굉장히 부합하는 사람인 거죠. 그다음에 황만근은 또 한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 누구나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어쩌고 맡겼대요. 산역이 뭐지? 시체를 묻고 매일 만들거나 이장하는 일. 이게 지금 그 매장 위주, 그러니까 매장 기준이네요. 염습은 그 시체 닦는 거예요. 닦는 거. 그러니까 시체를 염한다. 그 염습. 그러니까 장의사들이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무언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가는 없거나 반값이거나 제값이면 공치사가 따랐다. 그러면서 지금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이니까 상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재석이가 이런 나쁜 말을 했는데 이제 해 죽이고 싶은 게 정상이죠. 그쵸? 근데 이제 망근이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벙글거리고 넘어갔습니다.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바보가 아닌 거죠. 정리했다고 돼 있잖아. 그럼 이제 황망근이라는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범상치 않은 거죠. 범상치 않은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전 소설에서도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뭔가 조금 범상치 않다거나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인물들이 범상치 않게 됐다던가 이런 거 이제 그 공통점이 많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전후 취재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알고 있어서 고장도 잘 고쳤고 수레만 갈았고 엔진 달린 데는 계속 이제 고쳐서 썼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을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긴 하는데 사실상 이제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손재주, 잔재주 이런 건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조금 더 노골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만근이 이제 이타적 인물이고 전통사회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효심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착한 게 아니라 효심, 그다음에 뭐 그 아들내미 뭐 부성애 이런 거 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강조되어 있다는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작품에서도 이제 그냥 인물이 그냥 읽으면서 얘 착한 인물이네 이러고 이제 이해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반가만 주면서 공치사를 하고 반근이라고 부르는 이기적이고 자본주의 사회 인물 유형이래요. 여기서 한만간에 한 일이 될까? 이건 왜 굳이 표를 만들어놨지? 이거 학교에서 너네 쌤이 설명해줬니? 어디요? 황망근이 아니고요. 한 일의 대가. 그러니까 이거 굳이 근데 쉬운데. 오케이 일단 돼 있고. 그래서 너네 일단 뒤에 마저 할게요. 중력 부분 줄거리. 그러던 어느 날 걸기대학이 열리자 결의보자 약속해갖고 어쩌저쩌면서 수능은 군청을 철거한 뒤에 소식이 끊겼대요. 이게 지금 이제 다시 없어졌을 때의 얘기까지 시작된 거죠. 황망근이 근데 죽었어요.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화장하는 거죠. 화장한 거야. 그래서 의뢰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서 돌아왔대요. 황망근이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머리가 바보처럼 주행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대요. 봐 이제 황망근, 황선생 이러죠. 이게 이제 딱 복선 회수하는 거야. 여기서 무슨 싹 깔아놨던 거 집약되는 거야. 딱 여기서 그 선생님 말씀하신 뭐. 원래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 민씨의 그걸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민씨예요? 근데 민씨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부분인가? 그 묘비명식. 용비명 부분이요. 저 1인칭 관찰자. 그 황망근 황선생은 밑에요.
여기 맞네? 여기 맞아요. 네, 민씨가 아 맞네. 민순정이라고 나오네. 어쨌든 그래서 해가 가며 신지가 돌아왔고 알 것을 꺼졌고 후년은 지혜로웠고 함부로 남기지 않았고 부전은 근면하였고 공연이 뼈를 상한다했으며 개의치 아니었고 이타적이었고 봉양을 극진히 했고 이해심 많았고 마음으로 감복시켰대요. 보면 이제 그 단어가 달라졌죠. 쓰는 단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대하는 황 선생님의 호칭뿐만 아니라 황망근을 표현하는 서술하는 단어들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천성이 술을 좋아하는데 가난한 것을 술 때문이라고 했고 농사일을 했고 뭐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서 어쩌고 좀 농사를 지었고 억지로 빼앗지 않고 가병기는 하늘 바치고 모은기는 땅에 돌려주었고 이게 이제 그거죠. 그 가벼운 기는 하늘에 바치는 게 그 술 끓여가지고 그 날리는 그거죠. 그다음에 이제 무거운 건 아마 이건 이제 누룩일 것 같아요, 그렇죠? 누룩 얘기. 수지개미. 그래서 술의 물감으로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아주 기깔나는 표현입니다. 선생이 마실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타 문단까지는 이제 지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으면 파 문단에서부터는 지적이면서 플러스 약간 그 에너지가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에너지가 좀 이제 질투나요. 그리고 굉장히 간지나게 쓰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전의 양식이 되어 있죠. 2번 고전문학적 요소 2번. 저는 양식 치유. 인물의 행적, 인물에 대한 평가 순으로 되어 있는데 행적에서 대신에 평가가 제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조를 가진 고전 소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박시전도 있고 무슨 뭐 전우치전도 있고 그런 게 되게 많. 박시전 너네 했지 않나? 중학교 때? 네.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가 아니어도 아마 한 번은 봤을 거야 박시전. 작년에 했지 않았나? 박수는 무슨 내용이지? 그 여자 그 좀 말도 안 되는 걸로 마법 버린 여자 나오는 거. 했잖아. 그 못생기게 태어났는데 무슨 뭐 해가지고 이뻐지고 힘이 생기고 뭐 그런 거예요. 그쵸. 신고물자. 어쨌든 그래서 민 씨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적인 막 그런 거 있었잖아. 그 전기가 이 전이에요. 그 어떤 작품이랑 같이 나왔잖아. 그 부채 휘두르니까 그래 나왔어지고. 그냥 볼게요. 저기 다음 장입니다. 전일에 경우일 그걸 면서주에 갔지만 타고선을 같이 갈 사람 만나지 못했고 군청까지 갔다가 차에 부딪힐 뻔했고 이게 지금 이게 그 실제로 그때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미 대회는 끝나고 없었고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경운기를 타고 갔는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게 경운기가 안 그래도 고장난 경운기였는데 결국 떨어져서 수레가 부서졌대요. 그래서 경운기를 지켜주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경운기는 황만근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난세의 호겸에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쌤, 네. 여기서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 있는 땅에 젖이 취하여 음. 경운기 옆에 앉아 있는 경운을 지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그러면 그 쓰러지기 전에 술을 마신 거예요? 아니 그냥 아니죠. 그냥 수사적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죠. 술 말씀은 안 죽을 거야. 몸이 빼먹어가지고. 그럼 그냥 그 땅에 취하여가 그 약간 분위기에 취하여 그런 그런 느낌일 거야. 이거 지금 여기서 봐서는 그렇죠. 근데 경운기에 실려 있는 땅이 젖이라고 했으니까
별로 볼 수 있나고 하면 볼 수도 있. 근데 내 생각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아까 술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얘기도 했고 땅의 젖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그러니까 우유니까 보통 어떤 생명체의 산물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데 땅의 젖이라고 했으니까 하필이면 그러면 이제 결국에 술을 빚으려면은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곡식 갖고 술을 빚는 거거든요. 그럼 뭐 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그게 그까지 가려면은 외적 증거가 필요해서 아마 그걸 물어보려면 보기를 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화문건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문건이 이제 비극적으로 죽었다라는 것도 있고, 혹은 조금 더 확대하면 이 세상에서 황만건 같은 전통적 가치가 죽었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알아주셔야 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깊고 극한 경지를 이루었다. 비웃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료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를 일관하니 이었지 하늘이 내는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었지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닐까라고 되어 있어요. 97년이네요. 5월 20날.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이지만 천지를 대원의 제구로 삼는 선생이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세터말로 귀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의 민수정이 없기였으다. 아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귀농한 사람이 맞네요. 그렇죠? 귀농한 사람이 맞고 그 다음에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이게 이제 뭐 하는 거겠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어? 겸손 표현. 왜 겸손을 떠는 거예요 여기서? 민치를 시켜서 너 정신 안 차릴래? 아니에요. 민씨를 왜 세워요? 이거 여기서 갑자기. 민치가 아니라 황망대.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글솜씨에 비하면 황만근은 너무나도 높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황만근의 대단함에 비하면 내 묘비명은 굉장히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평가문집 얘기에 나와 있어요. 뭐요? 경기에 실려 있는 땅의 전에 지을자는 표현을 통해 황만근이 죽기 전 술을 마셨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 그렇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경운기의 역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이제 정리되어 있죠. 경운기 역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직하고 우직한 성격 구현, 뭐 중어 관련된 소재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경운기가 진짜 심오한 소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봐봐. 대화의 소재고 우직한 성격이잖아. 정직하고 우직한 성격. 그러면은 황만근이 지금 왜 죽은 거예요? 경운기 타고 가다가 경운기 넘어진 거죠. 근데 경운기가 상징하는 건 뭐였어? 정직하고 우직한 성격이죠. 황만근은 정직하고 우직한 성격 때문에 죽은 거야. 그걸 상징한 거야 지금. 굉장히 심오한 소재입니다. 영화 주인공. 그래서 이거 민치가 그래 진짜 잘 쓰는데. 비판하는 대상에서 이거 이제 뭐 이기적인 현대인, 뭐 농촌의 어려운 현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 바로 될 것 같아요. 바로 될 것 같고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고발이지 이거는 이제 시대적 상황, 그러니까 외적 증거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앞에서 전지적 작가 시험 활용하고 뒤에서 민시 관점으로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어야 마을 사람들의 생각, 이장의 생각, 화만근의 생각, 민씨의 생각을 다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뭐 하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빌드업 하는 거야.
근거 빌드업 하는 거야. 황만근이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빌드업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예찬을 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설득력이 부여되는 거야. 여기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황만근을 포함한 다른 인물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민 씨가 1인칭으로 예찬하고 추모를 할 때 다른 작품보다 좀 더 딥하게 다가왔던 거죠. 이렇게 바꿈으로써 이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너네 공방전 이거 수업은 했니 혹시? 공방 안 했어요. 이거 아예 안 해 근데? 아예 안 했어요. 왜 안 하지? 보통 이거를 같이 읽는데. 뭐 읽어보라고 하지 마시고 아 그래? 아 읽어보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냥 막느라고 끝났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방전 이거는 그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 돈 얘기. 이게 지금 공방이 사람 되면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면 이러잖아요. 동전이야. 엽전이야. 엽전. 공방이. 이거 나중에 한번 혹시 모르니까 그냥 그 머리 식힐 때 읽어보시고. 80쪽 보면 이게 왜 향토적이고 왜 해학적이고 왜 풍자적이고 설명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제가. 그다음에 밑에 이것도 중요한데요. 80쪽의 맨 밑에 묘비명의 내용 및 형식의 효과 있죠. 여기서 죽음을 기린 효과 이건 당연한데요. 본문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인물의 행적과 삶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면 여기 밑줄 그으세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왜 매우 중요하냐? 실제로 이해하기 안에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스토리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근데 추가로 더 중요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써주는 작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묘비명 가서야 우리가 이제 황만근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평가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묘비명이 이렇게 쓰였다는 건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다음에 대조적인 이건 뭐 우리가 이 정도는 잡아낼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 한글을 배웠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한글 배웠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전에 양식되어 있는데 인물의 출생과 성장, 인물의 행적, 그리고 평가 이 세 개가 딱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전문학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왜 고전문학이 현대에서는 이걸 다 설명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더 많아요.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조커라는 캐릭터가 출생이랑 성장을 얘기를 안 해주잖아. 뭐지 거기 정신병원. 와킨 피닉스가 한 조커 말고 그건 출생과 성장이 나온 거잖아. 그거 말고요. 다크나이트에 나온 조커. 그러니까 걔는 출생과 성장이 안 나오거든요. 오로지 행적만 나와. 행적만. 출생과 성장을 일부러 조금이라도 힌트도 안 준 거예요. 일부러 숨긴 거예요, 그게. 그게 실제로 그게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그렇게 하면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 조커라는 인물이 사람이 아니게 느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감독이 이제 그걸 이제 의도한 거야. 얘가 조커라는 캐릭터가 사람의 한 명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나쁜 사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쟤만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지. 혹은 신이나 악신이나 화신처럼 느껴지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현대 문학이랑 고전 문학의 차이가 이제 딱 그거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물의 일대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농촌의 현실은
이거 왜 자꾸 강조하는지 모르겠네. 알아는 놓으세요. 뭐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게 아마 중력 부분 때문에 이런 것 같긴 해요. 농촌의 현실이 잘 드러난 것 같진 않거든요. 솔직히 내가 보기엔. 그때 뭐 IMF 때 그거 그러니까 그래서 뭐 걸기대회를 한다라는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중력 때문에 이게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 쌤도 아직 황만근은 전문을 다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매번 보통 이제 다른 교과서에서도 딱 이 부분만 나오거든요. 앞에 부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유자소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전 소설이랑 엮을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이게 애초에 유자소전, 무슨 뭐 소대성전, 무슨 뭐 이번에 수능에 나왔던 것도 그렇고 너무 많아. 엮을 수 있는 게. 그래서 고전 소설이랑 엮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예 대척점에 속한 인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껍비단리가 딱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잖아. 그렇죠? 아 배고파 죽어버릴 것 같네 진짜. 딸기 우유 더 드세요. 10분 쉬었다가 어디야? 탈춤 봉산. 알겠어, 탈춤 봉산. 지금 시작인가요? 이거 4장밖에 안 되네? 아니요 10분 쉬었다가. 가자 오늘. 아 커피 먹지 말 걸. 몬스터 먹고 싶으면 몬스터 맛있어. 아 머리 어떻게 하지? 이거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 밀어. 머리 다 밀어버려.